안녕하세요. 한글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책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에 나와 있는 발음기호 표가 있습니다. 이 발음기호 표에 있는 발음기호를 어떻게 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나중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 장은 아무런 표시가 없고요. 한 장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표시한 것 외에는 거의 알파벳 쓰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표시한 것은 조금 다른 모양, 좀 특수한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1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기호 표를 이게 보시면 이게 기호가 이상해서 배우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50개 중에서 10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40개는 알파벳을 알면 그냥 한번 써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기호를 쓰는지 그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운을 받아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쓰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좀 친절하게 더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를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9번부터 21번까지는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8개만 외우면 나머지 10 몇 개가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1번부터 21번까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알파벳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될 것. 외워야 될 것은 녹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발음기호를 공부할 때 두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외워야 될 발음기호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쓰는 법에 있어서 조금은 특수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쓰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될 기호가 한 10개 정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알파벳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발음기호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음기호 쓰는 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음기호를 공부하면서 이 격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발음기호는 격자를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A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알파벳 A인 거고, 이것은 R라고 하는 발음기호라고 하는 표시,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격자가 필요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번은 알파벳 E자를 그냥 쓰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문제는 3번입니다. 3번은 애인데요. 이것을 한 번에 쓰는 겁니다. 제가 번호를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번호가 아니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살표를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살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알파벳 I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C를 180도 반전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써봤는데요. 3번만 특별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알파벳 A, B, C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알파벳을 그냥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E자를 우리가 알파벳 이거를 180도 이렇게 뒤집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표시를 해보면 자 요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삼각형 밑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3번까지 보시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A를 똑같은 거죠. 1번하고 똑같은데 다른 것이 이렇게 점이 찍힌 거죠. 콜론이 찍힌 건데 이 표시는 좀 길게 하라는 표시입니다. 소리를 좀 길게 장음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잘 외우면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장음 표시구나 라는 거 금방 이해를 하면 외워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외웠던 거죠. 여기서 요것만 장음 표시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외웠던 건데 장음이 있다라는 거. 결국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8번까지 외우면 9번부터 21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도 앞에서 배웠던 거죠. 지금 6번에서 배웠던 것을 장음 표시를 해서 약간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웠던 거죠. 장음 표시. 그래서 7번에서 배웠던 게 장음이 돼서 어가 좀 길게 나는 소리다. 그 다음에 14번부터 21번까지는 그 위에서 배운 거 지금 20번만 약간 다르고 그 나머지는 1번부터 8번까지 배운 것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돼서 조금 달라졌을 뿐 1번부터 결국은 8번까지 잘 외우면 그 14번부터 21번까지 20번만 빼고 그대로 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써보면 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써주면 된다. 알파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16번 알파벳하고 똑같습니다. 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알파벳입니다. 그렇지만 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라고 읽는 발음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은 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어에 여기 특수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기울어진 R자
필기체에 가까운 R자가 있는데 이것은 혀를 굴려서 우리가 흔히 그 미국 바다 발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발음을 내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어가 아니라 이 하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소리를 내주는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쉽게 자, door 할 때 이 발음 기호 표시를 사용합니다. door 할 때 말려 들어가는 바다 발음 표시를 할 때 쓰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자, 요게 조금 이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기호인데요. 마치 우리가 그 3자를 쓰는 기호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자고 붙어서 예. 바다 발음 R자가 있다. 자, 요거는 에 발음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부터 지금 26번까지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알파벳하고 100% 똑같습니다. 싱크율이 100%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면 됩니다. P, 그 다음에 B.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 받는 게 뭐냐면 발음 기호는 언제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발음 기호는 알파벳을 배울 정도의 나이면 발음 기호는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을 알면 발음 기호는 거의 절반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있습니다. 그냥 알파벳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26번 이건 똑같죠. 알파벳 D와 K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G라고 읽는데 발음 기호로는 다른 발음이 나기 때문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쓰는 것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알파벳 G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29번도 알파벳하고 똑같은 V.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30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번데기 모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자, 보면 먼저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다시 한번 번데기를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보면 일단 제가 좀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조금 크게 써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제가 한번 순서를 보면서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쓰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서 육자를 쓴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라고 하는 발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육자를 생각하시고요. 지금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옆에 쓰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자 있잖아요. 육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자를. 그래서 육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어준다. 그 다음에 32번은 예, 알파벳하고 똑같은 S. 33번은 알파벳 G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새우 꼬챙이 같은 거 있죠. 갈고리 같은 거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좀 아니면 S자를 좀 이렇게 늘렸다. 지금 여기 보시면 S자가 안 보이네요. 여기 S자. 이 S자를 조금 위아래로 좀 길게 늘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35번은 예, 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자 보시면 자, 이런 순서대로 그냥 3자를 쓰시면 됩니다. 뭐 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6번에 보면 36번에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잘 어려워서 이게 좀 벌어지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쓰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붙여서 하나라는 표시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와 지금 갈고리 S가 이렇게 합쳐져서 치라고 하는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은 지금 이것도 두 개인데요. 요 D하고 그 다음에 3자가 이렇게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와 3자가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는 모양. 이게 G 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은 알파벳 H입니다. H를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 40번, 41번은 알파벳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R,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N. 지금은 예, 이 발음기호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음기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기호라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쓰는 것도 쉽고 외우는 것도 쉽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2번이 조금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순서를 해보면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1번, 2번, 3번. N자하고 약간 비슷한데 N자는 아닌 거예요. 여기 잠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좀 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N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르쳐 보면 많이 헷갈려요. N자와 이응, 이 발음이 헷갈리는데 이응 발음이 나는 발음 기호는 요 밑에가 조금 길다라고 파진 거죠. 이렇게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L자, 알파벳 L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은 예, J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J를.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5번은 우리 알파벳 W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은 W와 그 다음에 A가 합친 발음이다. W와 A가 합친 발음. 그 다음에 47번은 W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C자를 이렇게 뒤집은 거. 그래서 요 모양.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앞에서 배웠으면 아 W에 요게 붙은 거구나. 그 다음에 W에 요게 붙은 거구나.
요거 이해만 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48번은 지금 여기서 배웠던 거죠. 여기서 배웠던 거하고 좀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다만 이제 발음교를 외울 때 이게 U 발음이 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자 앞에서 배웠죠. 지금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앞에서 배웠던 A를 붙여서 지금 이게 3개짜리가 이렇게 된 거죠. 3개짜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배웠던 여기서 앞에서 배웠죠. 이 앞에서 배운 여기에다가 지금 A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잘 배웠으면 이게 합쳐져서 무슨 발음이 난다라고 나중에 이제 발음교를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쓰는 것은 앞에서 다 써봤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결국은 지금 앞에서 지금 49번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지금 D, 알파벳 D와 그 다음 플러스 3자 플러스 A인 거죠.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써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50번 같은 경우도 분해를 해보면 T죠. T 플러스 그 다음에 갈고리 S C 발음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합쳐져서 자 이렇게 3개짜리 발음기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음기호를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발음기호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편견이고요. 발음기호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 책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책을 재본을 해서 학원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이 책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형이나 언니나들이 뭐냐면 책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동생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좋고 그 다음에 학원 안 나오고 이 학원비가 저한테는 손해지만 그 집으로 생각하면 학원비가 굳으니까 도움이 되죠. 일석이조인 거죠. 그만큼 발음기호는 배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이거 한번 훑어보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음기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이렇게 인식들이 퍼져 있어서 아예 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한번 보시면 발음기호 이렇게 쉬웠어? 예, 그래서 자녀에게 발음기호를 가르치실 부모님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음기호가 옳은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 책에 나와 있는 발음기호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